세미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챕터 5.6에서 제가 이야기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액티브 인ference를 할 때 이제 액티브 인ference는 어떤 베리애블에 대해서 인ference를 하는 건데 그런 베리애블의 종류가 이제 크게 나눴을 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제 말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제 continuous와 discrete variable들입니다. 그래서 continuous variable들은 이제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어떤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 있는 베리애블들이고 디스크리트 베리애블들은 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어떤 파이나이트 셋에서만 존재를 하는 그런 베리애블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두 probability distribution들은 이제 오른쪽은 이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베리애블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고 왼쪽에 보이는 이제 distribution은 이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유한한 수의 이제 실수값들을 이제 값으로 가질 수 있는 베리애블의 probability distribution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 프레임워크에서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각에 있어서 어떤 한 픽셀에 아니면 어떤 한 레티나에 들어오는 이제 그 빛의 밝기라는 거는 사실 컨티뉴어스 베리애블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냐 에너지는 이제 실수값을 가지기 때문이죠. 뭐 양자역학 이런 걸 무시한다면. 근데 카테고리 이제 반대로 이 제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고양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참과 거짓으로 귀결이 되는 어떤 베리애블이기 때문에 이제 유한한 값을 가지는 베리애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discrete variable 아니면 categorical variable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을 이제 또 example로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 active inference에서는 그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그 우리의 몸 상태와 실제 몸 상태의 차이 때문에 그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몸 상태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조인트 그러니까 관절의 그 각도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continuous variable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각도라는 거는 어떤 이제 실수값이 되니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할 때 되게 추상적인 레벨에서의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라던가 어떤 스킬을 취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가 손을 들 것인가, 손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둘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추상적인 어떤 폴리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전략이라는 베리애블은 이제 또 유한한 세 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베리애블이기 때문에 이거는 카테고리컬 베리애블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베이지언 인ference를 할 때 그 베리애블의 종류에 따라서 probability distribution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continuous variable을 하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normal distribution 이런 게 있고 discrete variable이라고 하면은 뭐 Dirichlet distribution이나 아니면 Dirichlet 아닌가? 뭐 binomial distribution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이 수학도 달라지고 베이지언 인ference를 할 때 쓰는 컴퓨테이션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전통적인 어떤 베이지언 인퍼런스를 써서 액티브 인퍼런스를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그리고 저자도 흥미롭다 생각했던 거는 이제 우리의 세상에서 그 세상과 우리가 맞닿아 있는 그 sensory perception이라는 레이어는 항상 continuous variable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뭐 밝기라던가 아니면 우리 피부를 뭔가 누르고 있을 때 그 압력이라던가 아니면 관절의 각도라던가 그런 것들은 다 컨티뉴어스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를 에이전트라고 봤을 때 우리라는 에이전트가 만약에 하이어라키가 있다면은 그러면 그 가장 로어 레벨에서는 이제 모든 베리애블들이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거를 이제 네,
이제 디덕트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그럼 점점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더 추상적인 어떤 higher level으로 갈수록 그 variable들이 점점 더 카테고리컬해진다라는 가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딥러닝에서는 실제로 음, 어떤 상황에서는 관측되는 그런 결과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그런 태스크에서는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차를 이 사진이 차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하는 어떤 뉴런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건데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는 어 그러니까 약간 너무 약간 내용이 길어질 것 같고 그냥 이 그림 하나하나가 한 뉴런의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 지금 뉴런을 화면이 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잠시만요. 아직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혹시 지금은 혹시 제목이 딥러닝이라고 보이시나요? 아, 네. 아, 혹시 그럼 전에 슬라이드도 다 안 보였나요? 아, 이런. 네. 네, 지금은 잘 보이시죠? 딥러닝은. 네.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각 이제 이 기괴한 사진들 하나하나가 한 뉴런을 이제 비주얼하게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뉴런은 아니고 이제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뉴런인데 이걸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냐면 그 뉴런이 가장 세게 활성화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그 뉴런이 가장 큰 값을 가지게 하는 이미지를 이제 직접 찾아가지고 그리면 저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하나가 한 뉴런인 거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 이 뉴런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뉴런이고요. 이거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애초에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킬 때 이 뉴런 자체가 차인지 아닌지 구별하게 우리가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세 개의 그림은 그 전 레이어에 있는 뉴런들 세 개인데 이건 우리가 전혀 학습을 그러니까 그 지도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얘네들은 뭐 이거를 뭐 학습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보면은 대충 이제 맨 위쪽에 있는 뉴런은 이제 창문에 가장 크게 액티베이트가 되고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차의 그 버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아니 아래에 있는 뉴런은 이제 바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잘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잘 웨이트 썸을 해가지고 이제 차를 디텍트하는 뉴런으로 이제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지도하지 않은 이런 뉴런들도 알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카테고리한 한 바리어블들을 학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창문인가 아니냐, 뭐 바퀴인가 아니냐 이런 베리어블들을 알아서 학습을 해버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게 애초에 우리가 마지막 레이어가 이제 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차인지 아닌지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한 방식 자체가 맨 그 로어 레벨에 있는 레이어는 이제 그림을 줬으니까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고 맨 이제 위에 있는 애는 애초에 우리가 지도를 할 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되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점점 위로 갈수록 카테고리컬 한 거를 학습한다는 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레벨에서 만약에 실제 전통적인 베이지언 인프루언스를 쓰려 한다면은 이제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이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냐에 따라서 인프루언스 과정 자체가 과정은 똑같지만 그 쓰는 수학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건 약간 제 뇌피셜이지만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들보다 더 이제 높은 컴프레션 레이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더 가능한 값들의 수가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뇌 입장에서는 아니면 딥러닝 어떤 뉴럴 네트워크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용할 수 있다라는 제 뇌피셜이 있고 그리고 또 베이지언 인프런스를 할 때 굉장히 어, 너무 계산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것으로 다들 잘 알고 있으실 텐데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들을 쓰면 그래도 조금 그 뭐냐 그 집합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더 트랙티블해진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용한 이제 도구 중에 하나인 그 언어라는 것도 사실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어떤 보캐뷸러리로 이제 합쳐가지고 만든 그런 문장들과 뭐 문단들과 그런 것들은 다 사실 카테고리컬 아무리 합쳐도 카테고리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어도 카테고리컬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딥러닝에서 음, 제가 아는 연구들 중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차 이그젬플은 애초에 지도를 할 때 그 레이블 자체가 카테고리컬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인지 아니냐 차이냐 아니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 카테고리컬한 뉴런들이 등장을 하는 게 그러니까 중간에도 등장을 하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니었는데 반대로 이제 지도를 할 때 카테고리컬하지 않은 레이블들로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걸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카테고리컬한 베리어블들로 지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알아서 막 카테고리컬한 베리어블들이 막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지도 학습을 할 때 실제로 카테고리컬한 어떤 그 뉴런들이 만들어지게끔 약간 인포스하는 그런 테크닉들도 많이 연구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됐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네,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마지막 부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기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 그 아까 카테고리컬 그 이제 나눌 때 그 뭐 자동차에서 약간 창문, 카, 바디 이렇게 뭐 바퀴로 이렇게 결국 걔네 뉴런이 학습하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가 이게 바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제 입력 값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일 텐데 지금 언스퍼바이스드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입력 없이 반복되는 입력 값을 통해서 얘가 자체적으로 어, 그렇게 이제 막 학습하는 것 자체가 진짜 약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네, 아까 예고님 발표 그 내용에서는 그런 임의적으로 카테고리에 의해서 발화하는 뭔가 뉴런,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의 뉴런을 설정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제 그것도 뭔가 규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약간 이제 언스퍼바이스드 딥러닝 관련해서 약간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조금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혹시 부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네, 비지도 학습이 어, 되게 어려운 분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약간 뭐랄까 지도 학습은 되게 명쾌하잖아요. 그냥 에러만 줄이면 되는데 비지도 학습은 그럼 뭐를 도대체 목적 함수로 둬야 되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지도 학습의 그 목적 함수는 이제 최대한 그 데이터를 어, 얼마나 잘 그러니까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넬 생성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그 그러니까 원래 봤던 트레이닝 데이터를 얼마나 높은 이제 적은 에러로 이제 그러니까 그 레이턴 스페이스에 이제 맵핑 보냈다가 원래로 이제 다시 리컨스트럭트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지 않냐 뭐 이런 목적 함수도 있고 제 생각엔 결국은 다 얼마나 컴프레션을 잘하냐인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게 잘 아는 게 아니라서 네,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왜 필요하냐? 왜 카테고리컬한 거를 뉴런들을 만드는 게 이런 연구가 있냐라는 걸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을 제가 대변해서 말할 수 없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우선 더 인터프리터블 하겠죠. 만약에 뉴런들이 카테고리컬 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뉴런들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고양이냐 아니냐 이런 바퀴냐 아니냐 이런 뉴런이라면 근데 그것보다도 제 생각엔 결국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좀 더 비슷하게 생각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면 더 성능이 좋은 뉴럴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도 이렇게 뭐랄까 언어적으로 생각하고 카테고리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뭔가 지금 뉴럴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또 제 뇌피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일단 책 내용 자체가 이제 한 챕터 정도여서 좀 양은 적지만 그리고 또 개념 자체가 컨티뉴어스 카테고리컬 그 개념만 마지막에 이제 5장에서 다루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 내용을 좀 적어놨고 사실 오늘 끝나고 저희가 도현님 오시면 그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지 또는 이제 이런 주제들 관련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잘 뭐 하기 힘들 것 같고요.